근제보험 절차 어떻게 됩니까? 회사가 근제보험이 들어져 있나 보죠? 몰라요. 아니요? 근제보험은 부터 확인하시는 것. 거기부터 근제보험 청구의 시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산재상담소의 이기훈 변호사입니다. 가끔 이런 전화를 받아요. 산재 신청 다 해서 보상 받았어요. 그런데 이제 근제보험 청구하려고 합니다. 근제보험 절차 어떻게 됩니까? 딱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. 회사가 근제보험이 들어져 있나 보죠?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. 몰라요. 혹은 아니요? 라고 하세요. 이 대화에는 근제보험에 대한 오해가 깔려 있는 겁니다. 회사들은 근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다. 혹은 근제보험이 의무사항일 것이다.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. 근제보험은 회사가 임의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. 그래서 근제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근제보험으로 받을 수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. 회사가 근제보험이 들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손해배상을 좀 더 간편한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다, 이런 의미가 듭니다. 전체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이 이만큼이다 하면은 치료비, 향후 일실수익, 위자료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요. 전체 손해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로 손해배상 을 받고 나머지 손해가 있죠.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과실만큼 감액한 금액을 요거는 회사로부터 받아야 돼요. 그런데 근제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, 회사가 임의로 가입을 해놨다면 여기서 받을 수가 있어요. 근데 만약에 회사가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.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? 직접 청구를 하셔야죠. 조금 더 쉽게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,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대부분의 손해를 종합보험에서 지급받고 모자르는 게 있으면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운전자 보험에서 더 주죠. 근데 상대방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상대방이 직접 줘야 되잖아요. 여기서 종합보험은 곧 산재보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, 자동차 보험의 운전자 보험은 근제보험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어떻게 청구를 할까요? 자, 산재 사고가 났어요. 일단 산재 치료를 다 받으세요. 하시고 나서 산재가 종결이 되면은 그때 같이 확인을 하세요. 회사한테. 근제보험이 들어져 있나요? 들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약관을 달라고 하십시오. 그 약관을 보시고서 근제보험회사에다가 직접 청구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러면 근제보험회사에서는 조사를 합니다. 손해액이 얼마인지, 근제보험회사가 지불해야 될 돈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요. 그리고서 근제보험회사에서 제안을 할 거예요. 이 정도 금액 정도로 손해 사정이 되는데 받으시겠어요? 안 받으시겠어요? 그럼 그거를 우리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. 제작께서도 따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해 드려요. 저 계산이 맞는지 틀린지는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. 그 조력을 받아서 계산을 해보시고 맞다 혹은 대동소이하다라고 하면 지급받으시면 됩니다. 근데 만약에 전혀 상이한 금액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다라면은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시면 돼요. 회사랑 근제보험회사 둘 다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산재사고가 발생했어요. 산재 처리합니다. 그리고 근제보험이 들어져 있다 라고 하면은 산재 처리 이후에 근제보험 청구합니다. 금액이 마음에 들면 지급받으시면 되고, 마음에 안 들면 소송으로 가시면 돼요. 근제보험이 안 들어져 있다, 회사가 들어져 있지 않은 근제보험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. 회사랑 협의를 보시던가 소송을 하시면 돼요. 간단하죠.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근제보험은 임의 가입이기 때문에 회사가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것. 거기부터 근제보험 청구의 시작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. 근제보험 회사가 제시하시는 금액에 대해서는 꼭 법률적 조언을 받으십시오. 그래서 그 금액이 타당한지 적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수령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그때 꼭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산재상담소의 이기훈 변호사였습니다.